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의 MC 박남주입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배달 앱을 사용하실 때 후기들을 참고하시는 편인가요? 오늘은 이 배달 앱에 관련된 이 주작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실 이충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충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네. 배달앱 많이 이용하시나요? 예. 가족하고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 배달 앱의 리뷰를 조작하는 업체가 보도됐습니다. 리뷰를 작성해주는데 리뷰 한 개당 5,000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거짓 리뷰를 작성을 해준다고 해요. 배달앱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리뷰와 사진 리뷰 이런 걸 섞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심지어 이 리뷰에다가 요건 좀 아쉬웠어요 하는 식으로 약간 진실성이 있어 보이게 하는 리뷰를 작성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배달앱을 사용할 때 이 후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이것들이 다 조작된 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는 브랜드고 이 맛을 알고 있는 브랜드라면 그냥 시키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모르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리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서 판단해서 음식이나 메뉴를 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근데 그런 개입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죠. 제가 직접 주작 일을 하는 업체의 광고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들 사용한다. 다들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평점 높은 데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낮은 걸 선택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 음식점 사장님들이 굉장히 혹하게 대놓고 인터넷상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법적으로 좀 확실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이런 주작 리뷰를 하는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최근에 이 유사한 사례를 상담하고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쓰시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요 사안과는 살짝 다르게 자신의 경쟁 업체, 상대방 업체의 리뷰를 조작한 케이스였어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뭐가 탔어요, 뭐가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리뷰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견제하는 데 쓰는 거죠. 그 업주가 또 홍보용으로 여러 개 아이들도 갖고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이런 리뷰를 조작하고 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조작하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면 해당 업계에서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형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 리뷰를 조작하는데 이 업체의 직원이나 종업원이 개입했다면 같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누군가의 지시로 인하여 하게 된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이외에도 법리상으로 형법상 사기죄라던가 그런 법률 위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어떤 사람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까지 포함해서 업으로서 하는 일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당연히 경제적 활동이니까 재산,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니까 인격, 그리고 관련된 어떤 경제적 어떤 가치들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기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기망에 빠뜨리고 착오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돈을 지출하게 하거나 지출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런 부분을 다 사기죄로 의율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짓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착오에 빠진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주문하거나 주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방면에서 또는 소극적인 방면에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리뷰가 500개예요. 우리 평점이 엄청 높아요. 근데 맛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좀 의심이 가죠. 이런 업체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뷰 코멘트 500개에 별점 4.9 뭐 이러면 뭐 거의 엄청나죠. 슈퍼 맛집이죠. 이걸 안 시키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으로 관리하는 법률 중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고요. 우리나라는 소비자를 되게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올바라야 된다. 공정하게 거래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거든요. 네. 거짓 정보나 비방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예.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법에서 벌칙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 이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1억 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의율한 대상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네. 당연히 이 리뷰를 보고 배달을 시켜 먹은 이 소비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리뷰 조작 행위는 앞서 살펴본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문자는 이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문자가 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리뷰 조작이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 자기가 이를 신뢰하고 금원을 지출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간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리뷰 조작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 정황은 네. 있을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입증이 된다면 이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주체가 있을 텐데요. 네. 그 주체, 의무자는 리뷰 조작을 한 업체와 그리고 그 종업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 사안에서는. 이들은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네. 어떤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함께 금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메뉴를 주문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위해서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런 곳에서 네. 소비자 구제, 분쟁 조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상정해서 좀 더 약간 패스트 트랙처럼 따로 다룰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이 일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슈가 뜨거우니까요. 그렇죠. 예. 공정위에서도 뭐 따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충윤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대중의 관심을 받은 배달 앱 리뷰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법률적으로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쾌변은 계속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고하신 이충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